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 문제 2024학년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동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음, 답을 정답을 공개하는 시험이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답이 저의 생각에서는 맞다고, 저의 생각에서는 맞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러한 답을 설정을 했지만, 음, 그게 여론이랑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답이랑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답이랑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는 거를 참고하는 것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기출 문제는 많이 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오늘은 세 개인데 두 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중요하다고 여겨지거나 어떤 시사점이 있는, 아니면 뭐 그냥 어려운 영어 교육론 문제 하나랑 비문학 문제 하나,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를 한 동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기출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기출 문제를 먼저 통으로 풀어보세요. 통으로. 기출을 다루는 교수 자료는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찍는 것도 기출을 다루는 그 동영상이기도 하고요. 뭐 사설에서도 강의를 많이 찍기도 하고 기출 문제 풀어보는 강의 많이 찍고요. 그 다음에 뭐 책도 있죠. 많이 보시는 책이 있는데 그 뭐 이름 자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많이 보시는 책이 있죠. 기출 분석집 뭐 그런 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기 전에 기출 문제를 통으로 한 번은 풀어보세요. 그 이 통으로 푸는 기회를 날리고 그냥 개개별의 개, 개 뭐라고 하냐 그거 개별로 나눠진 문제만을 푸는 거는 이렇게 통으로 있는 기출을 푸는 아주 귀중한 경험을 날리게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하기 전에 꼭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러한 동영상이나 기출 분석집의 해설을 보기 전에 문제부터 일단 제발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이라고 했지만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까지는 좀 아니네. 어, 문제 안 풀고 요거를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제발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꼭 이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더라도 사설 강의나 그 기출 분석집 그거를 보시길 바랍니다. 기출 문제를 풀 때는, 그리고 그 임용을 볼 때에는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가의 여부가 그 선결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수는 있어야 기출 분석 아니지 임용고시에 도전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문은 읽을 수는 있어야 된다.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어, 여기서 읽는다는 거는요. 뭐 예를 들어서 B형 6번이 이제 그 어려운 평가 개념들 중에서 조금 어려운 개념들을 다루고 있는 지문인데요. 여기에 있는 그 모든 모든 어려운 개념을 알아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 답을 맞출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읽을 수는 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뭐 요거는 너무 어려운 지문이긴 한데 비문학 지문을 읽고 적당히 이해할 수는 있다. 답은 틀려도 괜찮고요. 뭐 모르는 단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글이 읽히는가가 제일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 글을 읽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있는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출 문제를 풀든 기출 분석을 하든 그거는 나중에 일인 거예요. 글을 읽을 수는 있어야 돼요. 만약에 글을 못 읽겠다라면 단어를 많이 외우시고요. 그리고 여러 뭐 책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뭐 원서 읽는 거는 일반 영어 능력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서는 영어 교육론 원서이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물론 일반 영어 지문들, 비문학 지문들이나
문학 지문들과 다른 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 100% 도움이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영어로 된 여러 책들, 개념서들 그런 것들을 읽어보셔도 충분히 일반 영어 능력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충분히 일반 영어 능력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많은 글들을 읽어보세요. 꼭 개념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많은 글들을 읽어보시면 아무튼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기술 분석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답 쓰는 방법을 알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개념을 아는 것보다는요. 답 쓰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문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답 쓰는 방법을 알기 위함이라는 것은 일단은 문제를 보고 문제를 내가 먼저 풀어보고 그다음에 나 나름대로의 답을 먼저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여러 답안이나 해설들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뭐 사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분석집 책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교수님한테 여쭤볼 수도 있겠고요. 이게 먼저죠, 사실. 교수님한테 여쭤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합격자 답안 뭐 이런 다양한 소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소스들과 나의 답안을 비교해서 점차 정교한 답을 쓰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기출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널려 있는데요. 그런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기출 분석을 하지만 주가 돼야 되는 건 답 쓰는 방법.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쉬운 답안을 쉽다라기보단 좀 더 관역에 맞는 답안을 만들기 위해서 기출 분석을 하면 기출 분석을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념을 아무리 몰라도 뭐 사설 강의에서는 좀 영어학 같은 거를 깊게 다루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을 다 모르더라도 모든 개념을 커버할 수 없더라도 답 쓰는 방법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초소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인트로를 얘기를 했고요. 이제 하나씩 문제를 풀어봅시다. 일단 A형 8번인데요. A형 8번은 쉬운 문제죠.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어,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요거는 제가 예시 답안을 만들어 놓지 않고 문제만 가져왔어요. B형 6번은 이렇게 예시 답안이 있고요. A형 10번도 이렇게 예시 답안이 있어요. 근데 A형 8번은 그냥 문제만 가져왔어요.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저는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를 조금 뭐 think aloud 하는 방식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가져와 봤어요. 요거는 제가 대충대충 하는 거니까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펜이네, 이거. 형광펜. 좋아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제시문부터. Identify the one specific linguistic strategy. linguistic strategy.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두껍니? Identify the one linguistic specific linguistic strategy. 뭐 대충 listening strategy에 대한 글인가 봐요. From each type in A. type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여기 마침 type 있네요. 그러면 뭐 여기 중에서 하나 고르고 여기 중에서 하나 고르는 뭐 그런 거겠죠? That 민지 and 동어 applied to their listening process in B. B에 여기 민지랑 동과 이렇게 있고요. Then explain your answers with evidence.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런 타입 1, 2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항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 좀 빨리 읽는 편이에요. Suggest that employ various listening strategy. 뭐 말 그대로 listening strategy랑 글이네요. listening strategy에 대한 글이네요. Comprehension, listen to. Those strategies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as a type 1, local macro, and type 2, global macro. 그렇군. 그래서 specific strategy들이 있다. 보면은 type 1은 identifying cognate. cognate를 파악하는 거. cognate라는 것은 그냥 개념 설명도 같이 할게요. cognate라는 것은 같은 어 같은 뭐라고 해야 되냐? 같은 기원에서 나온 단어들을 얘기를 하죠. 같은 기원에서 나온 단어들. 이거는 키워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using context to infer the meaning.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단어의 뜻을
추론한다. 세 번째, determining to skip unknown words or phrase. skip unknown. Type 2, making prediction about the content based on title or pressure cue. prediction, content based on title or pressure cue. 그렇네. 두 번째, informing oneself about the context of the info. 맥락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스트레이트가 될 수 있겠군. 세 번째, recognizing the type of a listening text. listening text의 type, 장르 같은 거겠죠? 뉴스나 lecture,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 그렇군.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는 거예요. In an attempt to improve listening comprehension, 정 want to identify the strategy apply to the linguistic process, listening process. 그래서 listening process에서 사용하는 스트레이티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트레이티지에 대해서 알고 싶구나. In order to so he played a monologue in class and paused after each segment he asked to think aloud. think aloud는 키워드가 될 수가 있죠.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말 그대로 aloud, 바깥으로 소리내서 하게 하는 것을 think aloud라고 얘기를 하죠. think aloud도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하는 게 think aloud죠.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게 think aloud죠. Below are two of use 동어, were thinking, being played. 그렇군. 그러면 이제 본문 보면 되겠네요. 민지는 이랬어요. A waste of time. Maybe he's going to say something negative about using social media.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waste of time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음에 할 말이 negative라는 거를 predict 했으니까 민지는 요거를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동호. 동호는 sneaky is a new word. I don't think I need to know its meaning at the moment. at the moment. sneaky는 새로운 단어인데 내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skip이죠, skip. 그래서 동호가 될 거고요. 쉽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답을 쓴다면 저는 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민지 used making predictions about the contents based on title or pressure cue. 동호 used determining to skip unknown words or phrase.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설명을 하면 민지 made prediction about the content that the writer will say something negative about using social media by using the pressure cues a waste of time. 이렇게 쓸 것 같고요. 동호는 동호 determined to skip the unknown word sneaky because he didn't think he needed to know its meaning at that moment.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답도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형 6,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키워드는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아봤어요. 코그네이츠랑 띵컬라우드는 우리가 정의를 알아야 되는 키워드고,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리스닝 스트레이트지에는 뭐가 있는지, 아니면 뭐 리스닝 액티비티나 교사가 리스닝을 어떻게 가르치지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스트레이트지라는 단어도 다양한 장면에 쓸 수가 있잖아요. 리딩, 라이팅, 스피킹, 그 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스트레이트지나 뭐 그 컴펜세이토리 스트레이트지, 어보이던스 스트레이트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A형 8번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형 6번. B형 6번은 어려운 문제이죠. 어려운 문제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체감 난이도는 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인 이유는 일단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안하지만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겹쳐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어려운 이유는 다루는 개념이 어렵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포맷이 조금 달라요. 포맷이 조금 다르다. 불친절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불친절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못 만든 문제인 이유는 이미 기출에 거의 똑같거나 비슷한 포맷으로 이루어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뺏겨온 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2000 몇 년이었더라? 17년, 18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그래요. 포맷도 이전에는 이제 설명을 좀 상세히 하고 그러한 설명을 기반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다면 요번에는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포맷이 다르다라는 게 그런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자체를 조금 베꼈기 때문에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를 좀 베꼈기 때문에 못 만든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이건 제 개인 의견이고요. 혹시 뭐 이 문제의 출제자가 이거를 보실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보신다면 본인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고맙겠고 뭐 문제 푸신 분들도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제시문 보기 전에 요거부터 보도록 합시다. Identify the two teachers in B whose interpretation is not correct. 이 6명 중에서 잘못된 추론을 한 선생님 2명을 고르고 then 해석을 한 선생님 2명을 고르고 then support your answers with evidence from A and B. 그 다음에 이 A, B에서 그 답변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A부터 보도록 합시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항상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는 좀 빨리 읽으면 돼요. 어, 어, 그래서 클래스룸 워크샵인데 아이템 애널리시스 25가의 아이템에 대한 애널리시스를 한 리절트가 이렇게 있고요. 이 리절트에 대해서 인터프릿 해석을 한 6명의 선생님이 있고요. 이 중에서 해석을 잘못한 선생님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는 그래서 table 1 shows the resul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hows the result. 보면은 아이템 문항이죠. 아이템 facility가 나와 있고요. IF는 item difficulty, IE 즉 item facility was measured by calculating the proportion of test takers who got the item correc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E라는 건 즉이라는 뜻이에요. 즉. 아이템 퍼실리티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처음 나오는 게 이 글이에요. 아이템 퍼실리티 is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the very common classical statistic known as p-value usually called item difficulty. item difficul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템 퍼실리티는 아이템 difficulty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잘 모르는 개념 같은 게 나오면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구글을 애용하세요. 뭐 하다 말았지? 그래. 아이템 디피컬티는 맞춘 사람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춘 사람의 비율을 ID, 즉 이제부터 IF라고 할게요. 맞춘 사람의 비율을 IF 값으로 잡은 거예요. 맞춘 사람의 비율이 IF 값이니까 IF 값이 커진다는 건 맞춘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일까요? 맞춘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일까요? 맞춘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IF 값이 높다는 건 맞춘 사람이 많다는 거니까 문제가 쉽다는 겁니다. 요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진리. 아이템 퍼실리티가 높다는 것은 쉽다. 이거를 머릿속에 잘 박아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2번. Item discrimination was assessed by item total correlation, which is a measure of correlation between an item and the total test score. And a value 0.3 이상의 값이면 만족스러운 discrimination, 만족스러운 변별력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 아이템 토탈 콜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뭐 이것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원서에 나오는 개념이다. 아니면 뭐 외워야 되는 개념이다. 그런 건 아니고 요거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아이템 토탈 콜레이션이라는 것은 on 아이템, 그 아이템과 전체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아이템을 맞췄을 때 점수를 잘 맞추는 전체 점수가 잘 나오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0.61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2번 문제를 맞추면 전체 점수도 좀 잘 나올 확률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러프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름에서도 아이템, 그 문항과 토탈, 전체 점수 간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왜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냐? 당연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말은 이 문제는 변별도가 높은 문제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맞췄다는 것은
상위권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겠죠.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상위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ternal consistency was measured by 크롬바흐 알파. 크롬바흐 알파 값으로 internal consistency, 내적 타당도를 이렇게 표시했다. 이러한 내적 타당도는 0.8 이상일 때 만족스러운 내적 타당도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크롬바흐 알파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키워드가 아니고요. 그냥 연관된 단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크롬바흐 알파 값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기출에 나오지는 않아요. 않고요. 않아요. 않기 때문에 뭐 심레도 크롬바흐 알파 구하는 공식, 뭐 지점수 뭐 그런 거 구하는 공식 그런 거 알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세요. 있구나. 이런 말이 있구나. 인터널 컨시스턴시는 반대로 키워드가 맞죠. 인터널 컨시스턴시라는 것은 반응이 일관된 정도. 문항이 일관되기 때문에 문항이 일관된 정도를 얘기를 하고, 문항이 일관되니까 반응이 일관된 것으로 이어지게 되죠. 반응이 일관됐다는 것은 한 문제를 맞춘 학생은 다음 문제를 맞출 수 있고, 다음 문제를 계속 맞출, 이렇게 일관된 반응을 하게 되고, 틀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문제를 틀리면 다음 문제를 틀리고, 그 다음에도 틀리고, 이렇게 일관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인터널 컨시스턴시, 이게 인터널 컨시스턴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인터널 컨시스턴시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네 번째, evidence about the degree to which test scores agree with those provided by a test of similar construct administered at the same time was examined by correlation with the scores of the ERAT developed and validated by a well-known testing agency. 이 degree to which라는 말은 얼마나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테스트 스코어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구인을 가지고 있는 테스트와 얼마나 일치하는가의 정도는 ERAT 테스트 점수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examine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뭐 이 단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조금 빵꾸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same time이죠, same time. same time이라는 단어만 봐도, 아, 이거 concurrent validity 얘기하겠구나 라는 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 분석을 많이 하면 되죠. 그렇죠. 답을 아는 것도 답 쓰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 분석을 통해서 개념에 친숙해지고 개념을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어, 여기까지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합시다. 6명이 이제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했다. Teacher 1. Of the 5 items, item 2 shows the highest power of discrimination and item 5 is the most difficult item.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아이템 2가 제일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높다. 실제로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대놓고 준 거니까. 이건 맞는 말이고요. 아이템 5는 제일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아이템 5가 제일 어려운지 보니까 IF 값이 제일 낮네요. IF 값이 제일 낮은데? IF 값이 제일 낮네요. IF 값이 제일 낮다는 거는 난이도가 낮다는 거니까 문장이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IF는 높아지면 문장이 IF가 높아지면 문제의 난이도는 쉬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IF가 낮으면 문제의 난이도는 쉬운 게 아니라 어렵겠죠. 그래서 잠깐 삐걱한 이유는 IF를 번역하면 난이도가 되니까 그래서 잠깐 멈칫했어요. 그래서 아이템 5가 제일 어렵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Teacher 1에서는 아마 고민을 별로 안 하셨을 거예요. Teacher 2, Item 3 should be carefully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probability of miskeying and the construction of item response option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probability랑 probability of miskeying이랑
그 다음에 in terms of the construction of item response options.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티처 2는 요게 조금 세모로 치겠습니다. 어디 갔니? 티처 5냐? 5도 세모로 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말한 일, 포맷이 다른,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성향을 보여주는 보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음, 아이템 3는 답을 잘못 선정했거나 문항의 보기를 제대로 제시했는지의 여부를 잘 조사해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때문에 이 티처2가 이런 해석을 내린 걸까요? 그거를 생각해 봐야겠죠? 티처2 아이템 3는 IF 값이 0.39, 그 다음에 아이템 토탈 콜레이션이 마이너스 0.1. 그러면 뭐, 감이 좋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봤는데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알파랑 코릴레이션은 사실 우리가 볼 게 아니죠. 그러면 감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아이템 토탈 콜레이션 그러니까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음수이기 때문에 대충 이런 얘기를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맞는데 그게 맞기는 한데 이게 뭐냐면 티처2가 비록 아이디를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답을 잘못 선정하거나 보기를 선지를 잘못 제시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좀 뒤바뀌었어요. 원래대로였으면 아이디는 미스키잉을 한 경우나 아이템 리스폰스 옵션을 잘못 제시한 경우에 아이디가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먼저 A에서 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A잖아요. A에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설명이 보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teacher2가 ID라는 말을 한 적이 없지만 미스키인과 아이템 리스폰스 옵션스에 대한 내용을 보는 내용만을 보고서라도 ID 값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떠올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맷이 달라졌다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원래는 설명을 주는데 이 설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봐도 아이디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디가 낮아지는 경우를 앞으로도 지문에 안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디가 낮아지는 경우는 지문에 주지 않더라도 그 수험생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짧게 얘기하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죠. 공부 깊게 하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아이디가 낮아지는 경우 왜 답을 잘못 선정한 거라 그 보기를 잘못 선정한 게 아이디에 악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요.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문항을 문항이 피험자의 능력을 얘기 안 했구나.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은 문항이 피험자의 능력을 변별하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상위권 학생이 미스킹의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뭐가 있을까?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상위권 학생은 좀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되게 오비어스한 답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리까리한 답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 5개 있다고 치면 이 중에서 1번이랑 2번이 헷갈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1번이 되게 오비어스한 답인데 2번을 골랐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위권 학생의 능력을 적절하게 변별하지 않은 경우죠. 아, 이런 거보다는 다시 설명하자. 1번이 오비어스한 경우고요. 2번이 조금 잘못 나온 경우예요. 잘못 나온 경우. 그래서 상위권 학생이 1번을 원래대로였다면 자신의 능력에 의거해서 1번을 골랐을 텐데 문제가 좀 답안이 좀 잘못 나와서 2번을 골라서 오답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상위권 학생의 능력을 적절하게 변별하지 못한 경우이죠. 리스폰스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어, 상위권 학생이 봤을 때 1, 2, 3, 4, 5 중에서 정답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를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막 상위권 학생이
원어민인 거야. 애초에 거기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근데 1, 2, 3, 4, 5를 보니까 1, 2, 3, 4, 5가 다 미국에서는 정문인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가 아니라 교과서에 국한해서 봤을 때 5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5번이 오답이다. 5번이 오답인 경우가 있는데 그 상위권 네이티브 학생의 입장에서는 5번도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애가 이 문제를 틀렸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따졌어요. 5번은 정답인데 어떻게 이게 오답이 되냐?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선생님이 교과서에만 국한돼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센틱한 익스프레션을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지를 만든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도 상위권의 능력을 적절하게 변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얘기가 길었는데 아무튼 아이템 토탈 콜레이션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미스키잉이나 그 답을 잘못 선정했거나 아니면 선지를 잘못 정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아이템 토탈 콜레이션이 아니라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0 값을 가지게 돼요. 보통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돼요. 보통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거의 절반 이상이 한 이 정도가 ID 값에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 값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0의 ID가 0이 나왔다는 건요. 상위권 학생도 다 맞고 하위권 학생도 다 맞았기 때문에 둘을 변별할 수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아이디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는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건데요. 상위권 학생은 다 틀리고 하위권 학생은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똑똑한 애들은 다 틀리고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애들이 다 맞은 경우죠. 음수가 나왔다는 게 애초에 그런 거예요.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이 문제를 맞춘 상위권 학생의 수가 이 문제를 맞춘 하위권 학생의 수보다 적다라는 거니까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디스크리미네이트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기보단 디스크리미네이트를 완전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좀 장황했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티처2도 맞는 얘기를 했어요. Teacher 3,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test taker's performance on item 4 and the total test score. 이렇게 제시를 했네요. 여기에서 말하는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test taker's performance on some item and the total test score가 앞에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아이템 토탈 코릴레이션 아닙니까? 그래서 티처 3도 맞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 아쉬운 점은 여기서 아이템 4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아마 티처 1이 아이템 2, 5를 쓰고 티처 2가 3를 쓰고 티처 4가 뭐 안 썼네요. 티처 5가 아이템 1, 3를 쓰고 썼기 때문에 남는 게 4밖에 없어서 여기에다가 4를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어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제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아이템 토탈 코릴레이션이 0.51이잖아요. 물론 이것이 0.3 이상이기는 하지만 확실히 알 거였으면 아이템 2를 쓰는 게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Teacher 4. The extent to which test takers' performance on these tests are consistent is acceptable. 이 테스트 테이커의 퍼포먼스, 이 시험에 대한 테스트 테이커의 퍼포먼스가 컨시스턴트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인터널 컨시스턴시이고요. 이 인터널 컨시스턴시는 크롬바우 알파로 표시가 됐고요. 0.8 이상이면 만족스러우니까 네, 맞는 말이죠. 티처 4까지 다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정답은 티처 5와 6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래. 티처 5가 뭐를 틀렸는지 봅시다. 제가 중간에 동영상을 날려먹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부터 다시 찍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어디까지 하다 말았지? 티처 5 얘기를 했어야 되죠. 잠시만요. 티처 5. 티처 5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뭐야? 요거지. 요, 요게? 네, 티처 5에 대한 얘기를 해야 했어요.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test, item 1 and item 3 should be deleted가 그 보기에 제시된 내용이었습니다. 요거는 답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요. 아이템 1은 딜리트하면 안 되고 아이템 3는 딜리트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보기에 대한 답인데 그 답입니다. 이 문제 왜냐면 인터널 컨시스턴시라는 것이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문제가 있는 문항을 없애면 인터널 컨시스턴시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왜인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티처 2랑 마찬가지로 인터널 컨시스턴시를 높이려면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문제가 있는 문항을 없애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이런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문제가 있는 문항을 없애야만 인터널 컨시스턴시가 높아지고 문제가 없는 문항을 없애는 것은 인터널 컨시스턴시와 문제가 없는 문항은 없애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 수험생이 이미 알고 있어야 이 티처 5가 맞는 이 티처 5에 대한 답을 제대로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티처 2와 마찬가지로 설명에 제시되어야 하는 내용이 인터널 컨시스턴시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문제가 있는 문항을 없애야 된다. 설명에 제시되어야 할 부분이 보기에 제시가 됐으니까 티처 2처럼 앞뒤가 거꾸로 뒤바뀐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자.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인터널 컨시스턴시를 높이는 거랑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문제가 있는 문항을 없애는 거랑은 무슨 관련이 있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널 컨시스턴시라는 것은 문항이 일관된 정도를 얘기를 했었죠. 문항이 일관됐다는 것은 반응을 일관된 반응이랑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한 문제 그 시험이 전체적으로 인터널 컨시스턴시가 높다면 첫 번째 문제를 맞추면 다음 문제도 맞출 확률이 높고 다음 문제도 맞출 확률이 높고 첫 번째 문제를 틀리면 다음 문제도 틀릴 확률이 높고 다음 문제도 틀릴 확률이 높은 이런 상황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그래요. 그런데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문제가 있는 문항이랑 요거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것은 상위권 학생의 능력을 하위권 학생의 능력에서 그것을 변별하는 정도를 이제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 음수값 1에서 0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이제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괜찮으니까 내가 만약에 상위권이라고 친다면 1번 문제는 1번 문제를 맞았다면 2번 문제도 인터널 컨시스턴시 0.8 이상이니까 이 시험 자체가 인터널 컨시스턴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2번 문제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3번 문제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3번 문제는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음수값을 가지잖아요.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음수값을 가진다는 것은 어디 갔어? 상위권 학생보다 하위권 학생이 더 문제를 많이 맞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위권이라면 3번 문제를 틀릴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틀릴 확률이 있다는 것은 1번에서 2번으로 맞는 일관된 반응을 했는데 3번에서 틀릴 확률이 있다는 것은 이 반응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문제가 있는 상위권이 오히려 틀릴 수 있는 문제를 없애야 4번에서는 답을 할 확률이 있으니까 일관된 반응을 할 확률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일관된 시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하위권의 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위권 학생의 경우에도 1번을 내가 틀렸다고 칩니다. 2번도 내가 틀렸어요. 근데 3번의 경우에는 상위권 학생의 수보다 상위권 학생의 정답자 수보다 하위권 학생의 정답자 수가 더 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위권이라도 이 문제를 맞출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5가 나와버리면 X, 5니까 이것도 일관되지 않은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0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는 음수인 경우로 다뤄봤는데 0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0인 경우에는 상위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상위권은 1번 문제 맞추면 뭐 당연히 2번 문제도 맞출 거고 3번 문제는 당연히 맞출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왜 당연히냐면 어,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0이라는 것은 모든 학생이 답을 맞춘 경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맞출 수밖에 없고요. 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를 틀렸어요. 2번 문제도 틀렸어요. 근데 3번 문제의 경우에는 당연히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3번 문제는 당연히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 0이라는 것 자체가 상위권 학생 50명이 맞추고 전체 학생 중에서 상위권도 다 맞추고 하위권도 다 맞췄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0인 경우에도 이렇게 XO에 일관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문제가 있는 문항은 없애는 것이 내적 일관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좋아요. 그래서 Teacher 5에 대한 설명은 이제 드렸고요. Teacher 6. The correlation between this test and the ERAT displays the evidence of predictive validity. predictive라고 선제 제시가 됐지만 보기에 제시가 됐지만 우리는 이미 이 same time에서 이게 이 단락을 정확히 번역하지 않더라도 이 same time에서 이거 concurrent validity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predictive가 아니라 concurrent validity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왜냐하면 ERAT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비슷한 고인을 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치러진 시험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치러진 시험과 어떠한 시험을 비교하는 것은 프리딕티브 밸리디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콘커런트 밸리디티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키워드들을 잡아봤고요. 일단 아이템 퍼실리티, 즉 difficulty가 있었고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 이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인터널 컨시스턴시, 내적 일관도라는 개념이 있다. 요거는 reliability, 신뢰도와 관련이 있고요. 제가 신뢰도 할 때 요거를 엮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뭐 원서를 읽으시는지 한번 그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움 밸리디티. 우리가 이 문제에서 다뤘던 두 가지의 밸리디티가 프리디티브 밸리디티와 컨커런트 밸리디티였는데 이 프리디티브 밸리디티는 이미 기출에 나왔지만 이 두 가지의 개념이 크리테리움 밸리디티 안에 있고 크리테리움 밸리디티 준거 타당도라는 것은 타당도의 하나이니까 타당도 공부를 하실 때 타당도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2번과 5번에서 얘기를 했지만 인터널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어떤 경우에 낮아지는가 그 다음에 인터널 컨시스턴시를 높이는 거랑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문제가 있는 문항을 없애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 답안을 적어봤어요. First, deleting item 1 어, 어디 가니? 5번, 6번이 틀렸으니까 5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1을 없애는 것은 아이템 1은 이미 괜찮은 내적 타당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널 컨시스턴시의 인터널 컨시스턴시를 높이지 않을 것이고 아이템 3를 없애는 것은 인터널 컨시스턴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되고요. 6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릴레이션 이 테스트와 ERAT 테스트의 코릴레이션은 프리딕티브 밸리디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컨커런트 밸리디티를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ERAT라는 시험은 같은 시기에 치러진 시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어로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deleting item 1 will not increase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test as it has satisfactory discrimination. 반면에 deleting item 3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세컨드의 경우에도 predictive validity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concurrent validity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영어 교육론 문제를 풀어봤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있으시거나 동영상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